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샤오미의 글로벌 스테디셀러 브랜드인 레드미 노트가 2025년 1월 22일 국내에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를 출시했습니다. 레드미 노트 시리즈는 거의 매년 한국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가성비가 좋아서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의 가격은 8GB 램 256GB 저장 용량이 399,300원, 12GB 램 512GB 저장 용량 모델이 499,400원입니다. 중저가 시장에서는 10만원 차이가 꽤나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한 8GB 램 모델로 성능을 분석합니다. 레드미 노트 시리즈는 신제품이 나올 때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는 성능을 들여다보기 전에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전작의 플랫한 깻잎통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후면의 좌우 모서리 모두 엣지를 적용했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갤럭시폰에 적용할 당시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중요한 점은 좋아하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를 통해서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 선택지가 다시 시장에 등장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엣지 디스플레이를 항상 따라다니는 내구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다수 선택할 만큼 내구성이 좋고 꽤나 스펙업을 한 선택입니다. 중고평 가격대 스마트폰들은 처음부터 고릴라 글래스 7i와 같이 중저가격으로 나온 것을 사용하거나 조금 신경을 쓰면 2024년 기준으로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의 뒷면을 보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후면 카메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디자인인데 카메라 섬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 가운데라서 그나마 덜 어색하고 카메라 섬을 기준으로 십자를 그어서 투톤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퍼플은 폴리우레탄을 이용해 만든 가죽 재질이 후면에 들어간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봐왔던 샤오미 스마트폰의 후면이 워낙 못생겼던지라 이번에는 그래도 디자인에 신경 쓴 티가 납니다.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제 취향은 아니라서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검은색 케이스를 씌워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는 비교적 큰 6.67인치인데 휴대성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화면이 조금 더 큰 6.8인치 갤럭시 S24 울트라와 6.9인치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좌우에 놓고 보면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실직 기준 191g으로 200g을 훌쩍 넘어가는 스마트폰들이 즐비한 시대라서 크기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에 속하고 절대적으로도 이 정도면 들고 다닐만 하다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좌우 프레임에 앞뒤 모두 엣지가 적용된 만큼 한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플랫한 각진 디자인보다는 손에 잡히는 느낌이 부드럽습니다. 케이스를 씌워도 스마트폰의 기본 형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습니다.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는 퀄컴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7300 울트라 AP를 탑재했습니다. 긱벤치 6와 3D마크 와일드랩 익스트림 점수가 프리미엄급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제법 괜찮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7S 젠2, 삼성의 엑시노스 1380과 점수가 비슷합니다. 이어서 부하를 심하게 받았을 때 성능 제한을 의미하는 스로틀링을 확인합니다. GPU의 성능 제한을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로 확인하면 98% 이상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나오고 CPU의 성능 제한을 CPU 슬로우 다운의 서멀 스로틀링 테스트 앱으로 체크하면 평균 89%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가지고 있는 성능을 거의 다 제대로 사용합니다. AP 자체가 중급형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성능을 거의 다 사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스마트폰의 성능을 체크할 때 많이 활용하는 원심 플레이는 그래픽 품질 설정 매우 높음 프레임 레이트 60으로 설정을 해도 끊김없이 무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를 받았을 때 외부 발열은 괜찮은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합니다. 부하를 가장 많이 맞는 고사양 게임 플레이 시 전후면 모두 최고 40도대를 기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부하를 계속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 시 전면 31도대, 후면 32도대를 기록합니다. 원심 플레이 시 최고 40도를 살짝 넘어가니까 괜찮은 편이고 스트레스 테스트 시 발열을 보면 보통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발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퍼포먼스와 스로틀링, 게임 성능, 발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아주 박하게 평가를 해도 최소한 가격만큼의 성능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중고병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AP에 이어서 메모리는 LPDDR4X 8GB 램 또는 12GB 램, UFS 2.2 256GB 또는 512GB 저장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규격은 중고평 스마트폰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고 용량은 기본이 256GB, 512GB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높게 나왔습니다.
8기가 램 256기가와 12기가 램 512기가 사이에 약 10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 다른 스마트폰들이 256기가와 512기가 사이에 20-30만원의 차등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보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전작인 레드미노트 13 프로 5G가 256기가와 512기가 사이에 약 5만원의 가격 차등을 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죠. 레드미노트 14 프로 5G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스펙은 AP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닌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을 중시하는 개인 취향이 반영된 평가이긴 하지만 누구나 만족할 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712x1220 해상도, 120Hz 주사율, HDR10 플러스 돌비 비전 등을 지원하는 20대9 화면비의 6.6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영상을 보든 웹서핑을 하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디스플레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최고 3000니트까지 지원하는 화면 밝기는 충분해서 야외 햇빛을 받는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 베젤이 30-40만원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얇은 수준입니다. H 디스플레이 덕분에 좌우 베젤이 더 얇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나 몰입도 면에서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로 돌비 비전 영상을 보고 있으면 화질이나 몰입감이 만족스럽고 유튜브에서 4K HDR 영상을 재생해봐도 색 표현이나 명암 표현이 살아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스피커입니다. 스테레오를 지원한 스피커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의 성능에 조금 놀랐습니다. 설정값에 비해서 출력이 조금 약한 편이지만 기본적인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소리의 밸런스나 선명도가 꽤나 괜찮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음이 제법 잘 뻗어나가는 편이고 저음은 강한 고음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울림이나 비트 표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공간감이 그럭저럭 괜찮아서 풍성함이 조금은 느껴지고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중저가형 스마트폰 중에는 최상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카메라는 2억 화소라는 스펙을 보면 기대를 많이 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들과 비빌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성능을 내지는 못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화소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드미노트 14 프로 5G는 OIS를 지원한 2억 화소 광각, 800만 화소 초광각, 200만 화소 접사렌즈로 후면 카메라를 구성했는데 2억 화소라는 숫자가 주는 기대치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각 촬영한 사진들을 쭉 보면 이 정도면 제법 쓸만한데라는 평가는 할만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라 30-40만원대에 판매된다는 것을 배경에 깔면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2000만 화소를 지원하는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꿀PD가 모델이라는 아쉬움을 제거하면 꽤나 쓸만합니다. 샤오미는 2023년에 OS의 이름을 MIUI에서 HyperOS로 바꿨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저가 수준이 꽤나 좋아요. 샤오미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는 애플의 iOS와 유사해서 속은 안드로이드, 겉은 iOS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OS의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흡수해서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산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고 보면 HyperOS는 분명히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HyperOS는 보안에 많은 신경을 썼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4를 지원합니다. 센서는 보안을 위한 광학식 온스크린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했고 스마트폰 사용에 필수적인 가속도, 자이로, 방향, 근접 센서를 모두 탑재했습니다. 지문인식 센서를 측면이 아니라 온스크린에 넣은 것도 괜찮은 포인트고 가상 근접 센싱이 아닌 물리적인 근접 센서를 탑재한 것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서 사용시간이 충분하고 최고 45W 충전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자는 내용으로 IP68 방수 방진이 있습니다. 가격대를 고려하면 IP67만 들어가도 괜찮다는 평가를 하는데 IP68이니까 내구 측면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집니다. 2025년 1월 22일 국내 출시된 레드미노트 14 프로 5G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8기가 램 256기가 저장용량 기준으로 399,300원이라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괜찮은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입니다. 기본 성능,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준수하고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도 이전보다는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납니다. 스마트폰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들어간 비용 이상의 값어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미노트 14 프로 5G를 구매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에 남겨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